이거는 서페이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카티아 프로그램 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GSD 워크벤치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형 형상 서피스에 해당하는 건데요. 도면 한번 열어서 자, 작업 방법 확인해 봅니다. 자, 뷰가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면도,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오른쪽에 있는 우측면도, 아이소메트릭 뷰까지. 자, 4개의 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노트란에서는 탑뷰 형상에서 상하 대칭 형상인 자, 탑뷰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수평 중심축에 대해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자, 상하 대칭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자, 에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GSD 워크벤치로 일단 접속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포인트의 이름을 먼저 센터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는 색깔과 모양은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자, reference 데이터 이름 변경한 후에 파트 넘버도 자, 지금 프로덕트 탭에서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예제가 GSD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 첫 번째 페이지 예제는 두 번째 겁니다. 자, 페이지 첫 번째 예제 2번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평면도 입장에서 바라본 자, 마스터 스케치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정면도 입장에서 본 또 스케치 부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부분에 자, 그려질 스케치.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뷰를 위에서 바라보는 탑뷰로 한번 맞춰보고요. 작업축이 XY 평면이 다음과 같이 맞춰집니다. 다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X축이 자, 지금 여러분 방향으로 작업자 방향으로 보면서 Z축이 똑바로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탑뷰 입장은 Z축이 앞으로 구부리게 되고 다시 프론트 뷰는 Z축이 위로 자, 똑바로 서는 자, 그런 작업축 상태입니다. 자, 평면도 입장으로 맞춰서 레퍼런스 데이터에 자, 스케치를 포지션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XY 평면 오리진은 프로젝션 포인트로 항상 원점을 정해주시고 스케치 안에 내부 작업축은 H축과 V축이 자, 서로 수평 수직을 향하도록 조정한 후에 V축도 자,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리버스 V로 작업합니다. 자, 스케치 안에 들어왔을 때 작업축 자, 정의됐고요. 그리고 작업 툴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자, 스케치 한번 그려봅니다. 먼저 제일 바깥쪽에 직각 사각형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입니다. 110에 80이라는 것은 자, 상하도 대칭이고 좌우도 대칭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각형 중에 센터드 렉탱글이라는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사각형 하나 그려보고 자, 위아래 선의 길이 그리고 좌우 선의 길이를 입력해 줍니다. 110에 80으로 지수구소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80, 110.
자, 다음은 자, 두 번째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 먼저 아크가 진행되고 직선 그리고 또 아크 요 코너 부분은 프로파일을 생성한 후에 작업하는 걸로 처음부터 3포인트 아크로 시작합니다. 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찍고 자, 직선으로 이동해서 다시 자, 3포인트 아크로 점을 자, 둘, 셋 그리고 마무리. 자, 지금의 프로파일을 생성해 주시고 자, 이제 R 값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60, 150입니다. constraint로 자, 이쪽은 60이고 자, 여기는 15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각 R 값의 센터가 H축에 자, 일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자, 수평 축에 대해서 상하 대칭인 상황이니까 각 R의 센터점은 수평축 선상에 놓여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수평 치수입니다. 각각 45 그리고 60은 상하 대칭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선과 아래 선은 allow symmetry line으로 대칭되면서 두 선에 대한 자, 길이값이 있고요. 세로축에서 자, 요 앞에까지 치수 들어가고요. 다시 세로축에서 뒤에까지 길이가 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디멘전이 앞에 60, 뒤에 150입니다. 60, 150. 자, 여기는 60이고요. 자, 앞으로 45, 뒤로도 45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형상이 자, 나왔고요. 자, 여기 뒤쪽 코너 R은 12R, 앞쪽 코너 R 두 개는 자, 지금 R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 여기 두 개 있다라는 게 안쪽 부분에 대한 R, 앞쪽 두 개를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바깥에 R5가 두 개 있다라는 게 화살표가 치수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바깥쪽을 가리켜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쪽도 안쪽이고 자, 아래쪽 치수도 안쪽으로 자, 치수가 잘못 기입이 된 부분입니다. 자, 요 뒤쪽부터 R이 12R 요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 코너에 12 엔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앞쪽 포인트와 또 요 포인트를 찍어서 코너에 5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자, 요 프로파일 영상 작업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안에 있는 요 프로파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요 안쪽의 프로파일은 직선 구간이 없이 모두 아크를 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로 자, 시작을 합니다. 자, 자, 여기서부터 볼록하게 Shift 키 좀 눌러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점, 직선 형태가 아니고요. 3포인트 아크로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시 3포인트 아크로 두 번째 점, Shift 키 눌러서 세 번째 점, 3포인트 아크, Shift 키 눌러서 Shift 키 눌러서 자, 마지막 자,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은 Shift 키 누르지 않고 자, 요점을 시작점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예, R 값을 가지는 프로파일을 제일 안쪽 커브를 만들었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55R과 자, 여기에 150R의 센터점은 수평축 선상에 있습니다. 자, R 값 constraint 들어가서 자, 여기 R 값
정해주시고, 자, 각각 센터점을 H축에 일치 정해보도록 합니다. 자, 왼쪽 R도 센터점이 일치되어 있고요. H축에. 다음 40. 40이라는 말은 요 코너 아래 양 점이 40이라는 것은 수평축의 상하 대칭이라는 구속이 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 R 작업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자, 요점과 요점에 대한 코너 O 엔터. 자, 뒤쪽은 10이죠. 자, 요점과 요점을 선택한 뒤에 코너 10 엔터. 자, 그래서 자, 요점과 요점에 대한 직선을 컨스트럭션 처리로 자, 직선을 그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컨스트럭션 라인. 그리고 지금의 이 컨스트럭션 라인은 버티컬한 상태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는 서로 allow symmetry line H축에 대해서 대칭 구속. 자, 대칭 구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코너 R 값이 하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뒤쪽 한번 볼까요? allow symmetry line H축에 대해서. 자, 역시 자, 이쪽 부분에도 코너 R 값이 두 개가 아래쪽 두 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보고 요 센터와 자, 센터가 40 그리고 뒤쪽은 25. 요 센터와 요 센터가 2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 150. 자, 요 커브가 150이 되고요. 자, 또 지금 뒤쪽에 코너 센터점과 V축 간의 14, 앞쪽에 코너 센터점과 뒤쪽에 코너 센터점 간의 44. 자, 센터점이라기보다는 선과 선을 자, 치수를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수직되게 지금 잡아놨으니까. 자, 이렇게 자, 빼고. 그다음 요 아크는 밑에 아크와 R 값이 위에는 없으므로 자, 요거는 밑에 서클과 allow symmetry 라인으로 대칭 잡아주도록 합니다. 14, 44, 14, 44. 자, 앞에는 40. 자, 뒤에는 25. 자, 그리고 R 값이 150, 55입니다. 자, 여기가 150. 여기는 55. 자, 이렇게 오케이 확인했을 때 지금 작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디멘전이 좀 많아서 자, 형상이 좀 복잡해 보일 듯한데 자, 요 우리가 디멘전을 어느 정도 정리 좀 하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형상 구속에 자,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트를 좀 숨겨보고 또 디멘저널 컨스트레인트를 숨겨보시게 되면 자, 지금 그려진 XY 평면의 마스터 스케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도면 정면도상에 자, 보여지는 자, 이 도면의 형상이 자, 디멘전과 형상 구속을 정리하고 하이드한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스케치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자, 3D로 빠져나가서 자, 다음의 스케치를 탑 뷰, 탑 마스터 스케치하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경을 좀 선 모양도 자, 변경했습니다. 자, 요거를 정면에서 바라본
프론트 뷰로 맞춰서 자, 밑에 자, 이 뷰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조인트 되는 커브와 그리고 R150에 해당하는 지금 요 커브 자체를 자, 이 정면에서 보고 이 커브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이거를 별도로 그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정면에서 바라본 부분의 마스터 스케치는 굳이, 스케치로 가져가지 말고, 마스터 스케치로 가져가지 말고, 조인트 커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탑 서피스를 구성하는, 자, 가이드 커브.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인트 되는, 자, 요 중간 커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포지션 더 스케치로 원점 센터 포인트 정해 주시고, 자, 스케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이렇게 직선 구간이 좀 있고요. 탄젠트하게 180, 다시 탄젠트하게 150, 그리고 직선 구간 조금 진행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로 시작합니다. 자, 바닥에서 17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직선 구간 진행하면서 드래그, 탄젠트하게 가면서 드래그, 탄젠트하게 가면서 직선 구간 더블 클릭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는 수평한 구속 잡아내고, 자, 여기에 R값과, 자, 여기에 R값. 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자, V축에서 탄젠트, 연속성이 일치됐고요. 자, 지금 현재 탑 마스터 스케치를 좀 숨겨주시게 되면, H축에서 높이, H축에서, 자, 이 부분의 높이 하면, 자, 이렇게 구속이 일단 되는데요. 자, 아직 완벽한 아이소 컨스트레인티드 구속 상태는 아닙니다. 17, 27. 자, 여기는 17, 뒤쪽은 27, 자, 여기는 180, 이쪽은 150이 되겠습니다. 150. 자, 왜 완벽한 아이소 컨스트레인티드 상태가 아니냐 하면은, 자, 탑 마스터 스케치를 자, 보이도록 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커브가 출발할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 정보값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은 탑뷰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중간 커브 세로 수평 축과 만나는 요 중간에 만들어진 커브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뒤쪽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내려가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intersect 3D 엘리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스케치 작업 평면인 YZ 평면과 자, 중간 커브, 앞쪽 중간 커브, 뒤쪽을 찍어줍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정면에서 보자라고 프론트 뷰 자, 맞춘 상황인데요. 이제 탑 마스터 스케치를 숨겨보시면 자, 여기에 만들어진 현재 스케치 평면과 YZ 평면과 교차되는 포인트를 두 개를 잡아냈는데 그거를 우리가 컨스트럭션 처리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컨스트럭션 라인점을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작과 끝 되는 포인트점과 연결을 하면서 자, 그 연결된 선을 수직되게 자, 이 선도 수직되게 한번 버티컬 구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앞쪽은 직선 구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 짧게 축소해서 보면 거의 직선 구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직선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작업이
바로 조인트, 요 가운데 있는 자 조인트 커브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커브. 자, 그다음에 탑 마스터 스케치. 자, 다음은 상부 R150에 해당하는 자, 요 커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부 R150.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값은 센터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 역시 제일 안쪽 커브, 탑 마스터 스케치 제일 안쪽 커브에 자, 역시 수평, 축. 정면에서 보게 되면 평면이죠. 평면과 교차되는 점이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점을 활용해서 150 되는 R이 자, 높이가 27, 47 되는 정보값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조인트 커브를 복사 붙이기 작업으로 자, 이거는 탑 서페이스의 가이드 커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Alt IG 들어가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조인트 커브와 탑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기반으로 자, 드래그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탑 마스터 스케치만 레퍼런스 데이터에 자, 위치하고 자, 탑 서피스 가이드 커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인터섹션 3D 엘리먼트로 탑 마스터 스케치 제일 안쪽 커브의 앞쪽과 그리고 뒤쪽 지금 컨스트럭션 엘리먼트 처리가 되면서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컨스트럭션 라인이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이 컨스트럭션 라인이 자, 위에 선을 우리가 지워보도록 합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지워보시고요. 그리고 조인트 커브는 숨깁니다. 하이드 하시고 자, 여기에 컨스트럭션 라인이 아래쪽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려졌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constraint라는 구속 여기에 vertical 구속 두 개의 자, 컨스트럭션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컨스트럭션 라인 요게 자, 요 점에서 이제 만들어지면 되니까 여기에 앞쪽에 교차된 포인트를 삭제하면 컨스트럭션 라인까지 같이 삭제가 되네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요 점에서 버티컬한 라인 하나, 요 점에서 버티컬한 라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션을 끄고 3포인트 양쪽 두 점을 정해주고 R 값으로 이렇게 R 커브가 150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가 H축에서 요 상단 높이 또 H축에서 자 여기 왼쪽 끝에 높이가 들어가는 구속이 되겠습니다. 27, 47, 150입니다. 여기는 27, 47, 여기는 150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된 이 커브가 바로 우리가 상부 설페이스를 만들 상부 설페이스를 구성하게 되는 가이드 커브가 되겠죠. 이 가이드 커브를 지나갈 프로파일이 우측에서 바라본 R150에 자, 센터가 세로축에 놓여 있는 R150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의 이 가이드 커브는 어, 조금 앞뒤로 조금 길게 연장을 좀 해서, 자, 가이드 커브가 자, 좀 길게 연장을 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서페이스가 탑 서피스가 짧지 않도록 좀 여유를 있게 좀 길게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우리가 인터섹션 포인트로 잡았는 교차점의 리미트 포인트들에 대해서 10mm씩 앞뒤로 좀 연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연장을 좀 해주시고 다음은 탑 서페이스의 가이드 커브를 자, 지나갈 이제 프로파일 커브의 150에 해당하는 자, 요거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150 커브는 47 높이에 자, 여기에 자, 요 점이 47 높이에 지금 여기 커브와 만나는 고기에 평면상에 이 R150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 포인트점을 우리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점은 높이가 47 되는 위치. 이 커브를 뒤로 자 10mm 정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끝점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지금 요 점이 되잖아, 그죠? 자, 요 47 높이의 점을 우리가 또 아래쪽에 아웃풋 피처라고 요걸로 한번 자, 아웃풋 피처로 처리를 하면 3D로 나갔을 때 자, 요 점이 다시 이렇게 자,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요 점이죠. 요 점을 아웃풋 피처.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을 요 포인트로 지나가는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 자, 요 세로 평면이 요 포인트를 자, 플랜을 하나 만드는데요. 타입이 패러렐 하면서 특정점을 지나간다. 자, 패러렐 레퍼런스는 ZX 평면이면서 자, 포인트는 요 점을 지나가는 자, 평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요 평면 ZX에 평행하면서 패러렐 하면서 내가 요 점을 지나가게끔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하면 아웃풋 피처의 포인트를 지나는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평면은 이름하여 Top Surface Profile Support 서포트 플랜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좀 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평면에 프로젝션 자, 포인트는 역시 센터 포인트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고요. 자, 여기서 요 점을 지난 R150짜리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양쪽 점에 대한 자, 커브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커브가 지금 역시 인터섹션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스케치 평면과 지금 여기 탑 설페이스의 가이드 커브죠.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포인트를 컨스트럭션 처리를 좀 하고 탑 서피스는 이제 숨겨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커브가 이 점을 지나가게 되고요. R 값이 들어가고
R의 센터 값이 V축에 일치되면 자, 이렇게 150이라는 치수로 구속이 들어갑니다. 물론 양쪽으로 얼마 가야 된다라는 정보값은 없지만 자, 좀 여유 있게 충분히 상부 형상을 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디멘전을 미리 좀 주겠습니다. 자, 디멘전을 주는 것도 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터섹션 포인트 디텍션으로 포인트로 이 렉탱글 밑에 사각형의 베이스 바디 쪽에 자,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 포인트에서 지금의 자, 아크 만든 끝점들하고의 이렇게 컨스트럭션 라인을 만들어서 두 선을 버티컬하게만 구속을 하셔도 버티컬하게입니다. 자, 오른쪽 제가 수평하게 구속을 잘못 잡아버렸는데 자, 요거를 버티컬하게만 잡아도 충분히 상부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는 조건. 굳이 이제 없는 디멘전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자, 가기보다는 자, 이렇게 R150 커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탑 서피스 가이드 커브를 쇼 한번 해보고요. 자, 밑에 방금 만든 커브를 화살표 위로 자, 눌러보시다 보면 탑 서피스에 가이드 커브라는 이름을 찾아서 프로파일 탑 서피스 프로파일 커브라고 이름을 정의해 줍니다. 요거 두 개는 페인터로 자, 밑에 프로파일을 찍어 보시고요. 또 요거 두 개는 컬러를 좀 달리 가져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는데요. 자,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2번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이름과는 저는 다르게 자, 입력을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 커브도 이제 보이게 한번 해서 조인트 커브도 서식 복사 진행하면서 컬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페이스 작업 한번 자, 진행해 볼까요? 지금요. 요거는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에서 탑 마스터 스케치를 베이스 바디, 조인트 바디 서피스 요거는 이제 탑에 해당하는 커브로 별도의 커브로 추출을 해서 또 여기 3차원 커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 지금 디파인 된 상황에서 자, extract 들어갑니다. operation이 extract죠. 그래서 제일 바깥 렉탱글의 베이스 바디를 포인트 컨티뉴어티로 먼저 하나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커브 마지막 제일 안쪽 프로파일 커브도 추출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한 상태에서 extract한 커브들의 이름을 레퍼런스 데이터는 좀 숨겨주시고 제일 안쪽 자 제일 이제 그 직각 사각형 부분은 베이스 바디 프로파일이라고 합시다. 베이스 바디의 프로파일, 베이스 바디 프로파일입니다. 자, 여기는 조인트, 중간 커브가 조인트 커브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프로파일은 메인 바디라고 할까요? 메인 바디. 화살표 위로 한번 올라가서 베이스를 메인 바디 프로파일. 제일 안쪽 커브는 상부 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서피스에 투영을 할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 뷰를 보시게 되면 메인 바디 형상의 모양에서 자, 제일 안쪽이 요 커브 모양이 되겠죠. 그죠? 상부 서피스를 만들어서 표현을 한 자, 커브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인너, 인너 바디 프로파일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안쪽 바디 프로파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서피스 구성 해당 프로파일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서피스 바디로 들어갑니다. Alt IG Surface 데이터 Surface 데이터 먼저 이 제일 바깥쪽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베이스 바디에 자, 프로파일을 먼저 베이스 바디 바닥 쪽에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 베이스 바디 작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요. 먼저 필로 이 사각형 부분의 안쪽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자, 이 렉탱글 베이스 바디 프로파일은 XY 평면상에 자, 이렇게 놓여있는 사각형, 자, 그거를 필로 바닥을 채우게 되면 이렇게 채워진 면이 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면. 자, 이 바닥을 익스트루드로 제가 여기서 프로파일이라고 하지만 프로파일을 서피스로 필 서피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디렉션도 자 평평한 바닥이니까 바닥면을 디렉션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높이가 자 도면상에 10mm 높이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요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서 이렇게 박스 형태의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필 되는 면과 익스트루드의 작업은, 자, 필을 숨겨 보시게 되면, 자, 익스트루드 자체가 그냥 박스 형태로 작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 서피스와는 별도로, 필 서피스 쇼 해보면, 자, 여기에, 자, 면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숨겨보면은 자, 여기 필면이고 또 필을 자체를 익스트루드 시켜가지고 서피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베이스 바디 커브는 이제 숨겨주셔도 되고요. 자, 이 중간에 우리가 메인 바디 프로파일과 자, 여기에 해당하는 조인트 커브 간에는 이거를 3차원적인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 커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돌아서 이렇게 자 한 바퀴 돌아오는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위에서 탑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요 메인 바디 프로파일 모양이 나오고 정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인트 되는 커브의 자, 모양이 나오게끔 하는 3차원 커브를 만드는 게 바로 프로파일 안에 있죠. 프로젝션 안에 있죠. 컴바인.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바닥에 있는 부분은 위쪽으로 그리고 정면에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측면 쪽으로 투영되면서 자, 여기 바닥 커브, 메인 바디, 그 다음에 조인트 되는 커브. 프리뷰 진행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3차원적인 자,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진행하고 메인 바디 프로파일과 조인트 커브는 역시 또 숨겨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이 커브로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서피스는 역시 익스트루드로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자,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익스트루드의 프로파일이 자, 반드시 평면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3차원 커브를 익스트루드의 프로파일로 정의를 했고요. 자, 디렉션 방향은 XY 평면으로 한다라고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3차원 커브에서 주어진
디멘전 높이만큼 일률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10mm씩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자, 이 익스트루드 작업도 버전이 업되면서 이 리미트의 타입이 디멘전이 아닌 업투 엘리먼트라는 게 자, 생겨났습니다. 익스트루드에서 자, 생겨난 기능인데요. 자, 그래서 바닥에 있는 베이스에 면을 찍어서 지금 우리가 익스트루드 작업에 프로파일 3차원 컴바인 커브를 바닥 이 면에 대해서 자, 끌어내리는 형태로 치수 디멘전을 입력한 게 아니고 자, 업투 엘리먼트로 요 면까지 내가 면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작업으로 그 익스트루드 면을 활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은 상부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컴바인 시킨 커브는 좀 숨겨주시고요. 상부 서페이스는 자, 요 프로파일이 자, 여기 가이드 150을 자, 쭉 따라가는 형태로 자, 만들어진 서피스는 바로 스윕 기능의 익스플리시트 단면에 자, 프로파일로 자,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이 자, 여기에 그려진 커브, 가이드 커브가 여기 세로로 가는 150의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 이름을 탑 서페이스라고 정해 주시고 컬러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커브들도 이제 마무리 자, 탑 그리고 탑 서피스의 프로파일과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아웃풋으로 만든 포인트가 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탑 서피스 가이드 커브에 존재하는 포인트인데요. 자, 이건 아웃풋 피처로 포인트를 만든 거를 3D에서 별도로 하이드를 하시려면 트리에서 스케치가 하이드 됐다고 이 점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직접 아웃풋 피처를 하이드 해 주셔야 이 점이 사라진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요 바닥에 있는 인너 바디 프로파일을 자, 여기 상부 탑 서피스에 프로젝션 작업으로 투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자, 요 상부에 요 커브가 되겠죠. 탑 뷰에서 마스터 스케치 보시면 보여지는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노말이 아닌 Z축 방향 디렉션으로 자, 투영이 돼야 되니까 디렉션을 우리가 Z축으로 잡아줄 겁니다. 투영되어질 커브, 서포트는 탑 서피스, 디렉션은 Z축이니까 Z축의 노멀한 플랜, XY 평면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 진행해 보시면요.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바닥에 있는 인너 바디 프로파일과 정확하게 자, XY 평면 Z축 방향으로 봤을 때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너 바디 프로파일은 이제 숨겨주셔도 되고요. 자, 투영된 커브를 이용해서 자, 상부 서피스를 자, 요 커브를 이제 스플릿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낸 서피스와 투영된 커브와 자, 이 투영된 커브는 이제 사이드 서페이스의 가이드 커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02. 그러면 사이드 서페이스의 가이드 커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컴바인 시킨 거 있죠, 그죠? 컴바인. 자, 조인된 컴바인 커브가 사이드 서피스를 구성하는 가이드 커브의 첫 번째 가이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입 서피스를 만들기 전에 제가 저장을 한번 했고요. 자, 여기 사이드 측면의 서피스를 만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정면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단면이 40,
자, 오른쪽 여기도 단면이 40. 자, 양쪽이 단면이 다 40으로 해서 아래쪽 가이드 커브 1번, 위쪽 가이드 커브 2번을 따라가면서 R40의 커브가 자, 360도 돌아가면서 모두 가이드 커브 두 개의 안내 곡선을 따라가면서 R40의 단면을 가지는 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 작업은 가이드 커브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두 가이드 커브를 따라가면서 R 값이 40인 결과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프로파일 타입, 수입 작업의 프로파일 타입의 서클 단면이 R 값을 가지는 작업이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두 가이드를 지나가고 N radius, 반지름을 가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이드 커브 1번을 제가 위쪽에 작은 커브를 정의하고 가이드 커브 2번을 자, 중간에 컴바인된 큰 커브를 정합니다. 그리고 레이디어스는 40 정해주시고요. 자, 요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뷰를 해보시고 지금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이드를 지나가면서 오목하게 R40을 가지는 서피스는 아니죠. Next. 자, 두 가이드를 지나면서 볼록하게 자, 지나가는 서피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서피스가 우리는 사이드 서페이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자, 변경해 보시고 자, 커브는 이제 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피스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자, 필요한 서피스 모두 만들어졌고요. 자, 해당 서피스를 조인을 한번 진행합니다. 자, 서피스 하나. 지금 베이스 부분은 지금 상부 부분이 닫혀 있죠. 막혀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익스트루드를 숨겨 보면은 자,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조인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트림 작업을 자,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자, 트림을 해서 하나의 서피스로 한번 조인해 보겠습니다. 자, 막혀진 블락 박스 형태의 익스트루드와 자, 중간에 서피스 남겨질 거 다음 선택해서 한 번에 다음과 같이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렛 부분이 있네요. 필렛. 자, 여기 박스에 베이스 바디와 필렛이 들어갑니다. 필렛 R값은 3R이라고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엣지 필렛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자, 3 진행해 주시고 자, 요게 바로 파이널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발라 정해 주시고 작업 플랜 숨기고 그리고 필부터 파이널 서피스 이전까지를 멀티 선택한 후에 Alt IG 오퍼레이션 body라고 자,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스케치 상에 그려진 커브를 활용해서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하고 해당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